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도 자료를 회사에서 배포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바이오 기업이 임상 결과가 좋았다,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예. 회사가 자료를 만들고 배포를 하게 되죠. 그렇겠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말만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뉴스가 발표가 되면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남들보다 빠른 정보 가고 투자의 플러스가 되죠. 비상을 꿈꾸는 비상장 주식을 알아보는 시간, 비상장 주식 플러스.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0200번님, 이 코너 덕분에 비상장 기업들을 보는 안목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김석훈님, 코넥스 시장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코넥스 시장과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비상장 시장이 다른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 큰 틀에서는 비상장이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이게 코넥스 상장 요건에는 자기 자본 5억 이상, 매출 10억 이상, 순이익 3억 이상 이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상장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차이점은 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비상장 시장이 사실 거래가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거래소를 터줌으로 해서 비상장 시장에서 이런 업체들이 자금 조달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를 하면 비상장인데도 양도세를 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조금 있죠. 네. 사려는 분도 좀 코넥스 하면 좀 신뢰가 가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네. 금융기관들이 인증을 해주는 업체들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판이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잘 안 되는 건 왜일까요?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네. 작년에 일 거래 대금보다도 작년에 한 20%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거래 대금이. 근데 거래량이 자체가 좀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약간 좀 인식 자체가 조금 좀 부족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의 열기 자체가 꺾인 것도 그것도 한몫하겠죠. 예. 네. 비상장 주식은 가장 좀 밀접한 지표가 막 상장한 네네. 공모주들 이 IPO 탁 할 때 그때를 보면 비상장도 같이 좀 그 프리미엄을 받는데 안 좋았잖아요. 근데 또 활기를 찾고 있다? 그래요? 지금 공모주 투자가 또 좀 힘내나요? 일단은 이 IPO 시장에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비상장 주식 투자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네. 결국에는 저희가 비상장 주식을 산다는 거는 향후에 이제 상장을 기대하고 사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근에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안 좋은데 지난주에 일부 IPO 종목들이 흥행을 좀 이끌었습니다. SBB테크랑 탑머티리얼즈라는 그 두 개의 회사가 지난주에 수요 예측하고 네. 최근 상장까지 했죠.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희망가가 공모가 상단이 12,400원에 확정이 됐는데 경쟁률이 1,600대 1이었어요. 네. 청양도 10월 5일에서 6일 사이에 했는데 이때 1,650대 1이었어요. 네. 최근에 이제 경쟁률에서는 가장 경쟁률이 높았어요. 이게 좀 네. 보기 드문 업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아이템이 좋아요. 네. 왜냐면은 이 하모닉 감속기라는 걸 만드는 회사인데 이 얼마 전에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로봇들 공개했고 네. 이 삼성도 미래 산업을 로봇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로봇 부품을 만드는 이런 회사들의 관심도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네. 하모닉 감속기. 네, 감속기. 상장 회사로는 SPG라는 업체가 상장사로 있어요. 있어요? 네. 있는데 SPG도 최근에는 주가가 좋은 상황이거든요. 예. 최근에 시장에서도 이 로봇 관련된 부품 기업들, 그다음에 로봇 자체를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로봇이 되게 부자연스럽잖아요. 네. 모습 이게 움직임도. 네네네. 그걸 좀 약간 연하게 해주는 뭐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 좀 정상적으로. 감속기라고 하면은 이 모터는 빨리 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감속기를 접목을 시키면 큰 힘을 자연스럽게 구동을 가능하게 하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회사들이 강점이 있고요. 네. 국내에서는 SPG라는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는 이 SBB테크라는 업체가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희귀성 때문에 역시 투자자들과 이 똑똑한 돈들은 몰렸다. 네. 탑 머티리얼은요? 탑머티리얼도 기관 투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 진행했는데 이 공모 희망가는 상단을 찍었고요. 경쟁률은 450대 1 정도를 기록했어요. 여전히 이제 이 업체는 2차 전지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네. 양극재 개발 제조 라인 뭐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업체예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쪽에 지금도 네.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 두 회사 다 사실 그 테슬라랑 공통점이 있는 회사죠. 네, 어떻게 보면 전기차 로봇, 네, 전기차 로봇 이렇게 네. 하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 신성장 사업에서는 로봇과 2차 전지를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계속 저희 팁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비상자 주식 고를 때 유의점 너무나 기본인 것 같지만 네, 또 기본을 해야 그렇죠. 그렇죠. 뭐가 네. 되긴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뉴스를 조심해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도 자료를 회사에서 배포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바이오 기업이 임상 결과가 좋았다,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예. 회사가 자료를 만들고 배포를 하게 되죠. 그렇겠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말만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뉴스가 발표가 되면 일시적으로 이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비상장에서도요. 네네, 네. 비상장에서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좀 더 면밀하게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보시고 네. 주가가 좀 가라앉을 때 이때 다시 접근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또 이제 비상장은 아무래도 이제 거래가 적기 때문에 이 매매를 좀 급하게 서두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급하게 서둘러야 되지 않아요? 이게 아. 이게 먼저 확 갖고 와야지. 예를 들어서 대규모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면 비상장 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크지 않다면 모르겠는데 자금이 크고 제가 선택한 종목이 있다면 그 회사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비상장도 거래가 좀 미진하기 때문에 예. 1, 2억 가지고라도 이 시세가 좀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장 시장 상장 주식은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분할 매수해서 접근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막 철저한 분석으로 네네네. A 기업을 딱 찍은 거예요. 네네네. 하고 이제 A 기업은 이건 무조건이다 해서 네. 시장에서 매매를 들어가 봤더니 이제 물량은 있어요. 네네네. 그럴 때도 야금야금 사라는 거죠. 일단은 상황 자체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도 작은 규모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확신이 들어서 작은 규모가 뭐 그렇게 크진 않다면 예. 그때는 뭐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은 규모가 좀 많은 한 10억 넣고 싶어. 예.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사면 일시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예. 그때에서는 분할 매수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 좀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뭐냐면 네. 초기 주주들한테 혜택으로 연간 10에서 20% 배당을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례가 있다던가. 예. 예.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보장해 준다라고 접근하는 거는 일단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회사라는 거는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이때는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이런 걸 좀 차원에서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비상장 플랫폼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은 일차적으로 이런 회사들을 걸러주기 때문에 이 일반 투자자들이 판단 못하는 이 감사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플랫폼 내에서는 한 번씩 걸러주는 걸러줍니까? 안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이 거래할 때 좋은 좋은 거래 수단이죠. 네. 그 재무 상태 이런 거 한 번씩 주고 확인해 봅니다. 네, 그렇죠. 네. 일단은 감사 의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1차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플랫폼 내에서 걸러주기도 하고요. 예. 재무 상황은 사실은 플랫폼 내에서 정확히 걸러주지는 않지만 이거는 투자자가 또 재무 상태를 좀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네네.
비슷한 것 같아요.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네네네. 비슷하죠. 네. 정현철님 뉴스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었는데 꿀팁이라고 또 전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 플러스 비상장과 함께하는 비상장 주식 플러스였습니다. 리서치 아름 이동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